한동훈, 손준성 카톡방에 사진 60장 고발사주 사건 전날에 보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놈 보소. 공수처는 손준성으로부터 전달된 고발장 등 관련 자료들이 김웅을 통해서 제보자 조성은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2022년 5월 기소된 손준성은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좀 잊고 있었죠. 검찰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 한동훈이 60여 장의 사진을 손준성, 권순정 함께 있던 카톡방에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자, 공수처는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이 한동훈이 보낸 이 사진이 고발장과 연관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겨레가 한동훈에게 해면 요청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공수처 검사가 2020년 4월 2일 오후 7시 해당 단체 카톡방 대화 송수진 내용을 보면 하이픈 표시가 10여 초 사이에 30번 올라온다. 다음 카카오에 확인해 보니 대용량 사진 파일을 전송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인데 30장씩 연달아 2번 올라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단톡방에서 대량의 사진이 공유된 건 이때가 유일한데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는 해당 사진 전송자를 한동훈으로 특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에도 이 점을 확인했고 한동훈을 조사하려 했는데 대선 국면 이른바 통신 사찰 논란을 거치며 수사 동력이 떨어졌고 끝내 한동훈을 조사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사진 60여 장이 올라온 이튿날 오전 7시 손준성이 김웅에게 고발장 관련 첨부자료 88장을 같은 날 오후 3시에 고발장 20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첨부자료 전송 시점과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한동훈이 보낸 사진들이 고발장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손준성 등의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 사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손준성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발사주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되는데 검언유착으로 한동훈을 공격했던 의원들한테 열이 받은 한동훈이 검찰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발장을 작성한 다음에 김웅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고발장을 다 만들어서 국민의힘 니들이 검찰에 고발 좀 해. 우리가 조져볼게. 이건데 검언유착 보도 이게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고발사주 사건이 터지기 전날에 한동훈이 손준성한테 60여 장의 대용량 사진 파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야기가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한동훈을 공격한 민주당 의원들을 엿먹이려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손준성한테 보내고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내고 김웅이 조성은한테 보내고 이거 핸드폰만 풀면 답 다 나오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핸드폰 비번을 풀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 뽀록나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한동훈이 윤석열과 어마무시하게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도 다 나와 있고요. 김건희와 어마무시하게 카톡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폰 비번이 걸려있기. 손준성도 비번이 걸려있습니다. 고발사주는 국기문란 행위예요. 어마어마한 중범죄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걸 판을 키우지 않았어요. 조성은이 제보자로서 충격받은 게 민주당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국기문란이에요. 어떻게 국가가 준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중범죄로 10년형 이상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왜 고발사주 전날 손준성과 권순정이 있던 단톡방에 대용량 사진 파일 60장을 보냈을까? 그 사진은 무슨 내용이었을까? 자기들끼리 여자도 아니고 인스타용 사진을 60장씩 주고받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끼리. 말이 안 되죠. 남자들끼리 그렇게 사진 주고받지 않아요. 사진을 많이 찍지도 않고
이건 어떻게든 손준성의 휴대폰 비번을 까야 되는데 못 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안 내는 것도 너무 웃기죠. 정리하자면 고발 사주 사건의 주범은 한동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